제명천왕의 이 노래가 우리말 사투리로 만들어져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러한 사실을 선뜻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뜻발의 법칙으로 풀면은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향가 구절들이 다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법칙은 과거에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걸 혹시 여러분 귀납법이라 하나요? 하나하나 전부 따져보니까 어떤 일정한 법칙이 나오더라. 이걸 귀납법이라고 하지요. 이 뜻발의 법칙도 귀납법으로 찾아낸 법칙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일본 서기 속에 우리말 노래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귀납법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하다? 귀납법이라는 뜻발의 법칙을 말하겠죠. 일본 서기에 우리말 사투리 향가가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일파만파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러한 이 사실이 한일 고대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사태의 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께서는 일본에 있는 천황가가 한반도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추측들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뜻밖에도 제명천왕이 우리말 사투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노래를 지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언어학적 증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그 언어학적 증거란 뜻발의 법칙입니다. 수많은 향가들을 다 검토해 보는 결과 귀납법적으로 추적해 본 결과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 녹음해낸 내용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단지 이 노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서기 속에 들어있는 100개도 넘는 향가가 모두 이러한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말을 표기한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일본 서기 속에 있는 123개의 향가 모두가 이 법칙으로 풀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오래 살거나 2대, 3대, 4대 몇 대씩 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나 후손들이 모국어인 한국어와 조상의 언어인 한국어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 이 두 가지 언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개국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그 사람의 언어적 정체성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인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언어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실무적인 방법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어느 나라 말로 부르느냐, 자기가 슬프고 외롭고 답답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어느 나라 말로 부르느냐, 그것을 바로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말은 머리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노래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의 언어적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본답니다. 만일 일본에 오래 사시고 있는 제1교포들께서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 그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다면 그의 언어적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볼 수 있다는 실무적 이론입니다. 제명천왕이 우리말로 노래를 짓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명천왕의 언어적 정체성으로 보아서 그녀를 우리 민족의 일원이라고 보아도 아마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걸음을 더 디뎌보겠습니다.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던 제명천왕의 조상들,
그 사람들의 연고지는 과연 어디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소리는 외국의 일본국의 황실가의 옛날 연고지가 어디냐 이 말을 묻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제의 계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피살됩니다. 그때 웅략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웅략천왕은 일본의 초대 천왕입니다. 웅략천왕이 구마나리 땅을 백제 문주에게 주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도왔다라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웅략천왕의 조상들이 충청도 웅진 구마나리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웅략천왕의 조상들이 구마나리 웅진에 살고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한의 향가 정읍사의 핵심 내용 하나가 웅략천왕이 지은 만엽집 1번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바구니에 가득히 눈물가를 짓는다라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전통 문화가 정읍사에도 만엽집 1번가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통된 문화, 이 문화가 공통된 문화는 백제 지역에 있던 마한 소국들과 제명천왕의 외국 야마토국이 서로 강하게 얽혀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제명천왕이 우리나라의 사투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되풀이 말해주겠단께 함께 가야 해. 주발에 담아 배불리 먹여주어야 한단께. 제명천왕이 사용했던 이 사투리는 도대체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사투리일까요? 저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웅진 구마나리의 사투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로 말하자면은 충청도 공주 지역의 사투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공주 지역 토착어는 그 당시에 비해서는 그 당시하고 비교하자면은 상당히 변해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제명천왕이 백제 구원군을 파병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와 자신의 운명까지 걸고 수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서 백제를 도와준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를 추정하게 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일본서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의 황실은 공주 구마나리를 연고지로 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제명천왕이 사투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백제 부은군 최후의 거점인 주유성이 나중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외국을 말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조상의 묘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였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근거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백제 제명공주의 땅이 외국 황실의 백제 공주 땅이 공주 지역이 외국의 황실의 고향이었고, 외국의 황실은 상당 기간 그곳에 사투리를 쓰고 있었고, 또 한반도 공주 지역에는 외국 황실의 조상들의 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주 땅 사투리 노래는 제명천왕의 언어적 정체성이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제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백제가 바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명천왕은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운명적인 결단, 구원군 파병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이 운명을 건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건 대규모 병력의 파병을
결단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한일 역사 갈등의 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서기를 풀어놓은 결과를 보면 그 안에는 우리말로 된 향가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향가의 시각으로 향가 제작법으로 일본서기를 풀어보다가 뜻밖에도 거기에 제명천왕의 향가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향가는 우리말 사투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까지 일본서기에 풀어놓은 것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일본서기를 크게 잘못 풀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역시 일본서기를 알지도 않고 풀어보지도 않고 일본인들이 잘못 풀어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오히려 일본을 공격합니다. 엉터리로 과장, 왜곡, 날조된 흉악한 책이다. 이렇게 일본서기를 극구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향가 제작법으로 일본서기를 보니까 사실은 둘 다 매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민족 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명천왕이 손자에게 준 향가를 풀다가 보고 일본서기 풀이에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똥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튀게 되었습니다. 일본서기를 향가적 시각으로 다시 풀어야 한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튄 것입니다. 번지는 불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사실이 알려진 이상 이 불길은 어떻든 점점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명천왕이 손자를 위해서 지어놓은 일본서기 향가를 추가로 몇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험은 계속됩니다.